네, 이번엔 김 이자님께서 문의를 주신 EWK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7,6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자, EWK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지열 관련된 발전 관련된 부분으로도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 비교적 최근에서 이제 조금 이슈를 한번 잠깐 받았던 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카카오 관련된 부분들 조금 사업 부분에서의 인수 부분들 얘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의 움직임들이 어땠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다소 코로나 이후의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보통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구간일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이 날짜가 언제냐면 4월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주가가 지금 조정을 강하게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전환사채 관련된 CB 발행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했던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특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 상황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발행을 하고 채권을 운용하고 그리고 증자를 했을 때는 부담감이 커질 것이며 앞으로의 어떤 운용 부분들의 실적 부분들, 재무 구조 부분들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타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들은 어땠나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지난 7월 말일부터 해서의 움직임들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과연 이 급락을 했던 부분들과 더불어서 다시 주가를 전고점으로 잡고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저는 단기간에서의 전고점 회복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번에 이제 EWK 같은 경우에 실제로 카카오에서 보유를 했던 뭐 이제 키즈폰 관련된 부분들 사업 인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공교롭게 이날에 같이 이렇게 또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성을 높게 본다라고 하면 높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가적인 면만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여전히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저점을 달성했던 게 지난 이제 7월 말일 직전에, 그러니까 31일자 때 이때 이제 4,000원 선 정도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오히려 다시 이후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이후에 올라갔을 때는 사실 10,000원 이상으로 지금 오늘장에서도 돌파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수익 자체로서는 뭐 밸류에이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지는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아까 10%라고 하셨는데 이미 상당한 수익권에 있으세요. 뭐 7,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박스권 돌파 이후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단기간에서의 조정도 충분하게 가능은 하다고 보지만 차익 실현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상승 탄력을 한번 올려볼 기회는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일단은 EWK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은 아까 4월 20일경에 지금 급락이 한번 나왔잖아요. 요 기간에 우리가 가장 크게 이슈가 나왔던 것, 어떤 이슈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WTI 선물 만기죠. 이번에 WTI가 4월물 만기일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물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는 이른바 슈퍼 콘덴고라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전반에 공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코로나 이슈를 나름대로 모멘텀도 나왔지만은 이 이슈보다도 시장에 대한 회복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특히 단기간 시점 그리고 미국의 노동절 이후에 어떤 확진자 우려들까지 고민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조금씩은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비중 알려드릴게요. 지금 10%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뭐 1% 비중씩 축소를 하셔도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면에서의 10%이기 때문에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로 운용을 하신다면은 이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오히려 저는 최소한 지금부터 상승 탄력을 높여갈 때는 한 주씩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1%씩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축차 매도를 하시면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받거나 혹은 조금 어느 정도 이평선 자체가 박스권에서 갇혀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대진입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4월에 이제 급락 이후에는 개인들이 죄다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몰렸고요. 실제로 이 급락일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시점을 맞춰서 보면은 어느 주체든 마찬가지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주가적인 메리트 때문에
사러 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메리트가 꺼지는 건 결국은 시장의 전환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K 뉴딜 관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도 충분하게 시장의 어려움을 평가를 받고 있는 저평가되고 있는 5G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한번 고루 보시면서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종목에 굳이 길게 더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겠지만 무리한 방법은 선택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